앞으로 한 50억 년이 지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맞이하게 될 끔찍한 운명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핵융합의 불씨가 서서히 멎어가면서 태양은 거대한 적색거성으로 부풀어 오르죠. 결국 이글거리는 태양 표면은 지구의 코앞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벌어질 필연적인 일이죠. 우리 후손들이 아주 운 좋게 오순도순 50억 년간 버틴다 하더라도 이 끔찍한 운명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늘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태양의 표면을 바라보면서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만 한 가지 생존 전략이 가능합니다. 거대하게 부푼 태양으로부터 멀리 태양계 외곽의 행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를테면 목성과 토성궤도 정도라면 인류가 생존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부푼다면 그때쯤엔 목성과 토성궤도 정도가 태양빛을 적당히 받는 골디락스 촌에 들어올 수 있지요. 50억 년이나 지난 아주 먼 미래라면 태양계 외곽 정도까진 어렵지 않게 오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속편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후손들의 목성, 토성으로의 이주 계획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을 거쳐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사라지고 백색외성만 남기게 되더라도 그 주변의 목성과 토성이 아예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죠. 당연히 태양계 안쪽 궤도를 도는 수, 금, 지, 화, 암석 행성은 거대하게 부푼 태양의 표면 속에 잡아먹힐 겁니다. 그에 비해서 태양계 외곽을 도는 가스 행성들의 운명은 장담하기 어렵죠. 결국 거센 태양 폭발이 휩싸여서 가스 행성까지 산산이 파괴될지,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아 결국 백색외성이 되어버린 태양 곁을 꿋꿋하게 맴돌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지 모르는 아주 놀라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폭발과 함께 사라진 백색외성 곁에서 꿋꿋하게 궤도를 돌며 생존한 살아남은 가스형 행성이 발견되었지요. 이건 중심의 별이 폭발하더라도 그 주변의 행성이 아예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우리 후손들에게 신라 같은 작은 희망이 될지 모르는 이 놀라운 가스 행성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평범한 별도 아닌 백색외성 주변에서 외계행성을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백색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죽기 직전 남아있던 온기만으로 빛나고 있는 별의 시체죠. 서서히 우주 공간으로 열기를 빼앗기면서 식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시광 관측으로는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주변에 더 밝게 빛나는 다른 평범한 별들의 별빛에 파묻힐 정도죠. 대신 온도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파장이 아주 긴 적외선 영역에선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임스 웹 관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제임스 웹은 적외선 빛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입니다. 사람의 눈,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보는 일반적인 망원경에겐 백색외성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임스 웹에겐 오히려 백색외성이 더 찾기 쉬운 타겟이 될 수 있죠. 보통 다른 별 주변을 도는 외계행성을 찾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외계행성이 중심의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의 밝기가 살짝 어두워지는 트랜짓을 활용한 방식을 떠올립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활발하게 외계행성을 탐색하며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외계행성의 수를 5,000개를 넘기게 해준 외계행성 사냥꾼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죠. 또 그의 뒤를 이어 우주로 올라가 지금도 활발한 관측을 이어가고 있는 테스 망원경도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행성 대다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발견해왔죠. 얼핏 생각하면 가장 직관적이지만 사실 천문학자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외계행성을 탐색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증샷 자체를 그냥 찍어버리는 다이렉트 이미징입니다. 단순히 성능이 아주 좋은 망원경과 카메라로 별 곁에 숨어서 희미하게 별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는 외계행성의 모습을 실제 사진으로 담아내는 거죠. 하지만 보통 이런 방법은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심에서 빛나는 아주 밝은 별에 비해서 곁을 도는 외계행성은 굉장히 어둡고 작기 때문이죠. 사방으로 퍼져 보이는 별빛에 외계행성의 흐릿한 모습이 다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큰 행성이 아니라면 다이렉트 이미징만으로 그 존재를 확인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그 뛰어난 성능 덕분에 그 까다로운 다이렉트 이미징 관측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비교적 파장이 긴 중적외선 대역에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제임스 웹의 미리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과 4월 각각 2개의 백색외성 화이트 드워프 1202-232와 화이트 드워프 2105-82를 관측했습니다. 첫 번째 백색외성 WB1202-232는
원래 태양 질량의 1.3배밖에 안 되는 가벼운 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핵융합을 멈추고 9억 년째 차갑게 식어가는 중이죠. 이 별 자체의 나이는 53억 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백색해성 WB21058는 태양 질량의 2.5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융합을 멈추고 8억 년째 차갑게 식어가고 있죠. 이 별의 나이는 16억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모두 일찍이 진화를 마치고 폭발 직후에 남아있던 열기에 의지한 채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백색해성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통 일반적인 관측에선 백색해성은 발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천체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제임스 웹은 오히려 그 주변 외계행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이렉트 이미징 관측을 시도할 때 백색해성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백색해성은 너무 지나치게 밝게 빛나진 않죠. 아주 어둡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형태 역시 복잡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눈부시게 빛나는 다른 거대한 별들에 비해서 그저 미지근하게 열을 발산하고 있을 뿐인 백색해성의 경우 별이 방출하고 있는 빛의 분포를 더 쉽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게 별빛의 성분을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이 관측한 이미지에서 이 비교적 쉽게 모델링한 백색해성의 밝기 분포를 뺐습니다. 마치 포토샵 어플로 딱 지우고 싶은 뾰루지만 지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원래의 사진 중심에서 미지근하게 빛나는 백색해성의 빛 성분만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서 어렴풋하게 보이던 작은 얼룩의 존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죠. 하지만 이렇게 확인된 백색해성 주변의 얼룩이 정말 그 주변을 도는 외계행성이라고 바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훨씬 먼 배경우주에 있는 또 다른 배경은하 이미지가 우연하게 비슷한 방향에서 겹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간의 관측을 보면 이렇게 별 주변에서 확인된 얼룩이 외계행성이 아닌 또 다른 배경 천체일 가능성은 30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게 낮진 않은 확률이죠. 따라서 이것이 정말 외계행성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분석이 또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천문학자들은 앞서 중심의 백색해성의 성분을 뺐던 사진에서 다시 한번 이 남아있는 얼룩의 빛을 모델링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이 얼룩의 흔적이 그저 평범하게 중심의 백색해성 빛을 반사하며 흐릿하게 빛나고 있는 공 모양의 외계행성이라면 단순한 구체가 천체의 빛을 발산하는 방식으로 그 빛이 관측되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한 빛의 밝기 분포를 적용해서 사진 속에 남아있던 얼룩의 모습을 한 번 더 빼주는 거죠. 그 결과 두 장의 백색해성 사진 모두에서 남아있던 얼룩까지 말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얼룩 속에 찍힌 천체가 둥근 형태를 갖고 사방으로 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는 평범한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외계행성이 아닌 훨씬 먼 거리에 놓인 배경은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말끔하게 얼룩이 지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단일 천체가 혼자서 빛을 내는 외계행성의 경우와 달리 별 수천억, 수조 개가 모여서 멀리서 빛나고 있는 은하라면 훨씬 펑퍼짐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밝기가 분포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천체가 배경 은하였다면 미처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지저분한 얼룩들이 더 남아있었을 겁니다. 이런 면밀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이번 사진에 담긴 희미한 얼룩들의 정체가 백색해성 곁을 맴돌고 있는 가스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100% 확실한 외계행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더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동일한 별을 관측해야 하죠. 정말 백색해성 주변을 맴도는 외계행성이 맞다면 시간이 지나고 다시 관측했을 때 이 얼룩들의 위치는 살짝 이동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외계행성이 궤도를 도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죠.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아주 긴 세월이 걸립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다이렉트 이미징 하나만 가지고서 해당 천체가 외계행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연구 현장에서 천문학자들은 다이렉트 이미징 기법을 딱히 애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성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외계행성 자체가 워낙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관측 하나만 가지고서 이 얼룩에 해당하는 외계행성 후보의 정확한 질량을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첫 관측을 통해 추정되는 이 두 외계행성의 질량은 대략 목성 질량에서 그 7배 정도인데요. 목성 정도 또는 그에 비해 비교적 큰 덩치를 갖고 있는 거대한 가스행성으로 보이죠. 한편 이번에 발견된 이 두 후보 천체는 중심의 백색해성으로부터 각각 11에서 35AU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우리 태양으로부터 목성과 토성이 떨어져 있는 정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 관측은 앞으로 50억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 태양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중심별에서 10에서 30의 2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스 행성들은 중심별이 백색해성만 남기고 폭발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아예 파괴되거나 궤도 바깥으로 튕겨날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성과 토성도 비슷한 운명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먼 후손들은 거대하게 부풀었다가 폭발하는 태양의 최후를 피해서 멀찍이 목성과 토성 주변 얼음 위성위의 털을 잡고 새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백색해성 주변에서 거대한 가스 행성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새로운 가능성은 천문학적으로도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백색해성 자체는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는 죽은 별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가끔 백색해성들 중에는 꽤 높은 함량의 무거운 금속 원소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계속 죽지 않고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금속 원소를 야금야금 만들고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백색해성 내부에서 새로운 금속 원소를 채워가는 핵융합 반응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처럼 금속 원소의 함량이 높게 측정되는 미스터리한 백색해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그 곁에 살아남아 계속 맴돌고 있을지 모르는 거대 가스 행성들의 역할에 주목했는데요. 곁을 맴도는 거대한 행성들이 더 멀찍이 퍼져 분포하는 다양한 해성과 소행성들의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중심의 백색해성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던 금속 물질이 백색해성에 유입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백색해성은 소행성과 해성이 품고 있던 다양한 금속 원소를 보충받게 되었고 핵융합이 모두 멈춘 상태에서도 꽤 높은 금속 함량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행성과 해성이 품고 있던 금속 성분으로 백색해성이 오염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발견은 백색해성 주변에 살아있는 거대한 행성들에 의해서 해성과 소행성들의 궤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금속으로 오염된 백색해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우리의 후손들이 태양이 부풀고 터지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태양계 외곽 어딘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우주먼지 구독자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365일 매일매일 우주를 생각하는 천문학자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우주의 모습을 선사해 드리는 새로운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날마다 우주 한 조각이란 제목인데요. 그동안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웹, 유클리드와 같은 최신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다양한 우주 사진들의 천문학적인 의미를 해설해드리는 컨텐츠였는데요. 저는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단순히 예쁜 배경화면, 예쁜 사진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각의 우주 사진 속에 어떤 천문학적인 발견과 의미가 숨어 있는지 보다 천문학자의 눈으로 더 풍성하게 우주 사진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제가 준비한 우주 도슨트 여행이 여러분들이 우주와 밤하늘을 더 재밌고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